여러분, 지난 7부 영상도 충격적이었습니까? 이번 8부 영상은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7부를 못 보신 분들은 7부를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연구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작년에 발표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연구입니다. 이 31세 여성은 20세에 크론병 진단을 받았는데 초기 증상으로 심한 구내염, 체중 감소, 설사와 혈변을 호소했습니다. 대변에 피가 계속 나온다는 게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것도 나빠지는 거지만 환자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녀는 면역 억제제를 포함한 강력한 약을 시도했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염증 수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녀는 2년간 채식을 하다가 더 악화되어 잡식으로 전환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자 마지막으로 2024년 식물성 음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카니보어 식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자 단 2주 만에 대변이 형성되고 복부 팽만감, 설사, 혈변이 감소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 식사는 주로 계란, 생선, 고기, 버터, 소기름 위주로 먹었습니다. 지난 6부에서 소개드린 만성 변비 환자 연구에서 섬유질을 더 많이 먹으면 항문 출혈 빈도가 더 증가했지만 섬유질을 줄인 식단에서는 줄인 만큼 출혈 빈도가 줄어들었고 섬유질 섭취가 전혀 없는 그룹에서는 항문 출혈이 아예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녀는 약물을 점차 줄여서 더 이상 복용하지 않게 되었고 식단 시작 수개월 만에 거의 증상이 없는 상태로 배변은 피가 나오지 않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크론병 환자의 칼 프로텍틴 수치는 질병 활성도가 증가할수록 같이 높아지는데요. 식단 5개월 만에 그녀의 칼 프로텍틴 수치는 3300에서 970으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독한 약물들을 중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죠. 이 논문에서는 10명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이 임상적으로 크게 호전되었으며 이로 인해 식사 만족도 및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환자들의 식단은 주로 육류, 계란, 동물성 지방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신들의 식단이 즐겁고 지속 가능하며 삶의 질을 확실히 향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물성 음식을 최대한 줄이거나 배제하는 케톤식과 카니보어 식단은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포함한 염증성 장질환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사례 보고이기 때문에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카니보어 코드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식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섬유질을 안 먹는데 어떻게 대변을 보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식물을 아예 먹지 않는 호랑이와 사자는 어떻게 대변을 봅니까? 실제로 식물을 전혀 먹지 않는 카니보어 식단으로 장 기능을 개선한 사례는 이미 수천, 수만, 수십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장이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쾌변이나 장 건강에 섬유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강연에서 카니보어 식단을 시도한 250명이 넘는 청중에게 배변 습관이 개선된 사람이 있냐고 물었더니 99%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한 번만 해보시면 바로 압니다. 한 3주에서 3개월만 지나도 염증성 장질환이 치유되는 사례가 거의 100%입니다. 이번에는 30세 남성의 사례인데요. 18세에 궤양성 대장염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는 하루 6회가량의 설사와 혈변이 있어 약물 치료를 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25세에는 육류와 채소 중심의 식단을 하면서 식물성 음식을 상당 부분 육류로 대체하자 1일 설사 횟수는 2회로 줄어들었고 복부 팽만도 완화되었습니다. 26세에는 식물성 음식을 엄격히 제한하는 육식 케토제닉 식단을 시도했는데 이후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염증 지표도 호전되어 모든 약물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는 하루에 소기름 2큰술로 조리한 계란 10개와 스테이크 500g을 먹고 있는데요. 궤양성 대장염 환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케토제닉 육식 식단으로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내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 궤양성 대장염 친구들이 내 상태를 잘 알고 있는데 솔직히 왜 그들이 해보려고 하지 않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잃을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차전자피 많이 드십니까? 언론 기사에도 제품 광고가 넘쳐나고 있고 대학병원에서도 차전자피의 효능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쾌변 부르는 차전자피로 개운한 아침을, 이 씨앗 껍질, 콜레스테롤 낮추는 효과까지 관련 식이섬유 제품 출시 등 수많은 기사들이 차전자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만 보면 안 먹으면 왠지 손해볼 것 같은 기분까지 드는데요. 그러면 실제 논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논문은 건강한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7일간 하루 총 30g의 차전자피 보충제를 투여했는데요. 아래의 표준 식단 그룹에 비해 차전자피 섭취군의 장내 가스 정체량이 훨씬 더 많죠. 게다가 차전자피 그룹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가스 정체량이 줄지 않고 지속되는데 표준 식단 그룹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가스 정체량이 빠르게 감소하죠. 즉 차전자피 그룹에서는 가스도 많이 생기지만 가스 배출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식이섬유가 대장에서 기계적으로 가스 이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식이섬유가 물리적으로 대변 부피를 형성해서 통로를 막고 있으면 가스 배출 역시 잘 되지 않으면서 가스 정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차전자피 연구인데요. 차전자피는 이렇게 씨앗의 껍질 같은 거죠. 현미 같은 곡물의 껍질이나 차전자피 같은 씨앗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차전자피는 특히 수용성 섬유질이 7-80%로 비율이 높은데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이섬유가 불용성이니 수용성이니 하는 구분은 별 의미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는 거친 섬유질인데요. 보통 나무 껍질, 견과류 껍질, 현미 같은 곡물 껍질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까끌까끌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콩과 통곡물, 나무 껍질 같은 거친 종류의 불용성 섬유질은 장 내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장점막에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부분적으로 녹아서 팽창하는 젤 같은 느낌인데요. 차전자피 같은 대부분의 완화제는 이런 수용성 섬유질로 만들어집니다. 팽창하는 성질을 통해서 부피가 커지면 압박 손상이나 장 폐색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불용성이건 수용성이건 어차피 소화가 불가능한 다당류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결국 변기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러니 구분이 별 의미가 없죠. 이 연구에서 21세 남성은 복통과 변비를 호소하면서 응급실로 왔는데요. 환자는 완화제로서 차전자피 7g을 하루 2번 먹도록 처방받고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상태가 크게 악화되면서 복부 팽창이 아주 심해졌는데요. 엑스레이상 엄청난 양의 변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구름처럼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게 전부 다 대변입니다.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복부 CT상에서 마치 소세지같이 길게 늘어진 엄청난 대변이 보이는데요. 여기 하얗게 종이짝같이 얇게 보이는 것이 위입니다. 대량의 대변이 위를 압착시킨 겁니다. 논문 내용을 읽어보면 차전자피 같은 완화제 투여는 장 폐색이 있거나 수술 후 장마비 상태에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은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장의 과도한 팽창을 유발합니다. 팽창이 특정 임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커져버린 덩어리가 장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되면서 장 폐색 및 장 파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차전자피는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는 반복적인 관장을 통해 엄청난 양의 대변을 배출하고 나서 이틀 뒤에 퇴원했습니다. 이번에는 76세 한국 남성의 사례인데요. 차전자피 파우더 5g 섭취 10시간 후 심각한 삼킴 곤란으로 응급실로 왔습니다. 엑스레이 상에는 큰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복부 CT 촬영에서는 식도와 위 연결 부위에 어떤 종괴가 확인되어서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 갈색이 둥근 종괴를 제거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다른 식도 폐색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차전자피는 특히 노인에서 위험한 물질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장 폐색이 발생하면서 수술까지 시행했던 사례인데요. 회장절개술을 통해 갈색의 거대한 식물성 위석이 나왔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가지가 뭉치면서 식물성 위석을 만들었고 장을 완전히 폐색시켰습니다. 가지는 다른 채소와 마찬가지로 셀룰로스 같은 소화가 안 되는 섬유질이 많습니다. 식물성 위석은 보통 소화가 잘 안 되는 과일이나 채소 섬유질의 응고물질입니다. 이번에는 75세 일본 남성의 사례인데요. 매일 양배추 600g을 섭취하다가 갑자기 복통 및 복부 팽만과 변비 증상으로 내원했습니다. 양배추 600g이면 정말 엄청난 양인데요. 엑스레이상 엄청난 양의 가스와 함께 노란 화살표 부위에 뭔가 막혀있는 것 같아서 CT 검사를 시행했더니 S자 결장 부위에 타원형의 고밀도 종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장 폐색을 일으킨 겁니다. 내시경으로 종괴를 관찰했더니 소화되지 않은 양배추가 형태 그대로 보이죠. 양배추를 조금씩 부수면서 전부 제거했더니 장점막이 손상되면서 많이 부어 있습니다. 이처럼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이동하면서 장점막을 물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채소, 과일, 곡물 섭취를 줄이면서 장 건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분도 채소 섭취를 채소로 하고 고기와 계란, 버터를 주식으로 하니 평생 불편했던 속이 아주 많이 편안해졌다라고 하시고 이분도 온갖 매체와 유튜브에서는 마치 식이섬유만이 정답이라는 듯이 떠들어대는데 오히려 저는 식이섬유를 섭취할수록 더 장이 악화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이건 잘못된 상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식이란 태어나서 18세까지 마음속에 쌓여온 편견의 집합일 뿐이다. 상식은 진실이나 과학적 결과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와 환경을 통해 형성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식이섬유에 대해서는 박사의 말이 더할 나위 없이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9부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